자,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하고 뚫어주시는 분입니다. 양희승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만나는 상쾌함, 가정경제의 활명수 양희승입니다. 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방금 전에 쭈디랑 드디어 봄이 찾아왔다, 음. 새학기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3월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그래도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100일이 되지 않은. 아, 그래요? 네, 아직 100일이 아직 안 됐죠. 그렇구나. 그렇죠. 연말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시느라고 다들 뭐 가정 재정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잠시 미루었던 분들이 3월이 되고 이제 새학기도 되고 이제 뭔가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돈을 키우는 방법, 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돈키호테에서 늘 강조하는 점이 있죠. 바로 소득과 지출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다. 그렇죠. 그렇죠. 버는 거는 통제가 안 되죠. 누구나 통제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대한민국 가정의 지출 항목 중에서 적게는 매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도 넘게 쓰고 있는 항목, 다름 아닌 이제 보험료인데요. 네. 최근에는 또 시즌인 만큼 내가 가입한 보험에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혹은 뭐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가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줄일 수는 없는지, 또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좀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연초에는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나서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전문가님 말씀대로 그런 거에 대한 여유가 좀 없었고, 이제 3월 즈음 되니까 우리 집 가정 경제 작년과는 좀 다르게 해봐야 될 텐데 뭐 이런 관심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시즌인 만큼 보험 점검하려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시즌이라고 하니까 또 뭔가 신기해요. 어떤 시즌을 말씀하시는 네, 이 거예요? 보험과 관련해서는 매년 3월이 굉장히 중요한, 뭐 12월도 해가 바뀌니까 중요하지만 사실은 3월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최근에 이제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는 이제 회계연도는 매년 4월에 시작이 되고 4월이 되면은 우선 보험료의 변동이 가장 크게 되고요. 그리고 뭐 상품도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눠봤지만 새로운 경험생명표인 10회 경험생명표가 이 보험 상품들에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요거는 매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년 만에 한 번씩 적용이 되게 되는데,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제 수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이제 보장성 보험료는 물론이고, 나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 상품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이에 맞춰서 이제 소위 뭐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인지 소비자분들도 4월이 되기 전에 기존 보험에 대한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경험생명표 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수명을 토대로 작성이 되고 대체적으로는 늘어나죠. 평균 수명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제외하고는 뭐 연금보험, 보장성 보험,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향후에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경험생명표가 변경되니까 4월부터는 이 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에 청취자분들 고민사항을 이렇게 접하면서 보통 가정의 지출 항목 중에서 보험료로만 적게는 수십만 원, 그리고 많게는 100만 원도 넘게 쓰고 계신다는 거를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보험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가정들이 많은지도 궁금하고 왜 그렇게들 많이 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다들 뭐 그 정도 납입을 하겠지 하고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데요. 쭈디 질문하신 것처럼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이유는 당연히 내 건강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마다 지출하는 보험료가 가장 많은, 보험료가 많은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로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입 경로라고 하면은 보험을 누구를 통해서 가입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렇죠. 이 메조 미디어에서 발표한 2023년 보험 업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소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는지에 대한 통계에서 전화나 보험 광고를 보고 가입하는 분들이 전체의 10%, 홈페이지나 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23%였고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전체 이제 63%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3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인 설계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가입을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앞서 통계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보험 상품에 가입하실 때 지인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뭔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 텔레마케팅이나 뭐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 지인을 통해서 하든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상품을 이 설계사가 추천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정마다 보험료 부담이 이렇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도 10명 중에 4분은 주변 지인 설계사분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그 주변의 사례를 보니까 기존에 보험을 이렇게 가족분들 4인 가족의 보험을 잘 또 알아보고 하셔가지고 한 10년 전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제 보험료를 이제 쭉 납입하고 계신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변에 이제 그 친척분 중에 뭐 올케가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하면서 가입한 보험들을 전체를 다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입한 상품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납입도 오래 했을 텐데 그걸 가족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이 올케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누구에게 의미인가요? 네. 올케에게 의미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 좀 또 디테일하게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멀쩡한 좋은 보험도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놓치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유사암 진단비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갑상선암 진단비가 예전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도 보장 받던 것이 지금은 한 뭐 200, 300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안 좋게 될 수 있고. 그럼요. 또 옛날에 건강했을 때 가입해서 보험료를 싸게 가입했는데 그 사이에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해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게 이런 행태들을 또 근데 이분 만약에 설계사분 일하시다가 한 1년 있다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우리 집만 큰일 이런 나는 상황들이 거죠. 주변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지인 설계사가 많아. 그래서 올 때마다 가입을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지인분들이 권하실 때는 또 거절을 못 하시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권할 때마다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뭘 가입하고 있는지 몇 개를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시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동키분가의 최근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고 가입할 때만 조심하실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보험을 조정해야 될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의 경제 고민, 답답하기만 한 통장 내역의 빚 한 줄기를 보여주려고 노력 중이십니다. 돈키호테 대표 전문가죠.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실제 상담을 진행한 돈키분의 사례를 방송에 맞게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60세 남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그리고 3딸까지 5인 가족인데 10여 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설계사분한테 우리 가족의 모든 보험을 맡기고 최근까지 또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략 한 5년 전쯤인가 가입 중인 보험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전 보험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새로이 가입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설계사분 말만 믿고 그냥 알아서 해주셨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애들 학비 부담에 또 가게 매출까지 줄어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상황에 맞게 필요한 보장만 넣어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기존 보험료보다 외려 한 15만 원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설계사분한테 왜 보험료가 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요한 특약이고 또 좋은 상품이니까 믿어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네. 이 사연의 주인공 분도 10년 넘게 우리 집 보험을 맡겼던 지인 설계사 분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제일 큰 걱정이 중간에 한번 보험을 싹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 다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잘 납입하던 보험을 굳이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부담된다는 보험료를 왜 늘려주셨을까 싶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네,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례자분은 이 설계사분을 통해서 가족
전체 보험을 두 차례 10년 그 사이에 두 차례 리모델링을 하셨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처음 했던 거 말고 최근에 이제 진행한 리모델링이 화근이 되었던 것인데요. 우선 이제 5인 가족 모두가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이 됐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연에서처럼 사례자분은 최근에 사업이 좀 예전만 같지 않고 또 자녀들의 학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 리모델링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고 그 중에서도 기존의 그 보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존과 뭐 최대한 유사한 수준에서 보장은 유지하고 대신에 보험료를 좀 큰 폭으로 줄이기를 원하셨다는 점이 이제 이 사례자분 가정이 원하셨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이 보험료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보험료가 15만 원이 늘어나서 불만이 이제 커지게 되신 거죠. 예. 이 참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지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상품의 내용은 또 듣지도 않고 알아서 해 주셨겠지 좋은 걸로 그래서 이제 서명만 하셨다는 건데 물론 이제 사례자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요. 예. 그 사례자분과 여러 차례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결국은 기존의 보장 내용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뭐 강화를 하고 사례자분에게 가장 필요했던 보험료 절감도 확실하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잠시 후에 4부에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지금 전문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럴 수도 있나?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장은 최대한 유사하게 가져가되 보험료는 절감을 시키고 싶었다. 라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청취자분의. 네.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보장은 지금이랑 최대한 유사하게 보장은 나 괜찮은 것 같아. 보장은 유사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보장들은 가지고 가되 보험료만 좀 줄이고 싶어. 이런 게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나중에 뭐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가 같은 보장이라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 회사별로? 경우가,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의 보험료의 상품이라고 했을 때 같은 보장인데 한 8만 원 정도 해당하는 보험료만 받는 회사들도 있고 12만 원 이렇게 그 폭이 회사별로 많이 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모든 특약들이 다 뭐 중요하겠지만은 좀 더 중요성을 좀 따져서 뭐 90세까지 가져가야 될 특약들 또 100세까지 가져가야 될 특약들 또는 어떤 것들은 좀 갱신과 비갱신을 좀 섞어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보장 범위와 내용을 갖고 가면서도 보험료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의 일단 회사가 너무 다 똑같은 회사로 몰려 있진 않은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례자분은 공교롭지만 그렇게 한 회사로 또 모든 상품들을 가입하신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게 또 해결책이 될 수도 있었겠고 그리고 또 특약별로도 좀 봐야 되는 게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보장을 최대한 유사하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거는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특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이건 무슨 특약이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특약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건 빼든가 네네. 아니면은 그거는 만기를 줄이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상품을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그럴 때 기존 상품을 무조건 해지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특약의 만기를 조정하거나 금액을 줄이거나 특약을 삭제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기존 보험에서 좋은 것들은 최대한 유지하고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삭제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가성비가 높은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싹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손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좋을 수도 있는데 왜 다 없애고 다 새로 가입을 해요. 그럴 순 없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져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필요 없는 특약이 있다면 그걸 없애는 겁니다. 특약만 없애면 나한테 손해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혹시라도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너무 폭이 좁은 그런 보장들이 있다면 그런 애들은 상의를 해보시고 이게 이러이러할 때만 도움이 되는 건데 가져가시겠습니까? 라고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그때는 이런 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죠. 처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네. 앞서 3부에서는 게시판에 남겨주셨던 그리고 우리 양희승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해드렸던 그 청취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재구성해서 들려드렸는데 도대체 이 가족이 얼마를 내고 계시는 걸까?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싹 하시고 또 하시고 네. 이런 걸까 궁금해요. 네, 우선 그 사례자분 가족
가정의 보험 가입 내역을 보니까 청취자분 그 사례자분의 보험료가 4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혼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분의 보험료가 23만 원, 그리고 새 따님의 보험료가 30만 원으로 총 이 5인 가족 가정이 85만 원을 매월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가입한 상품이나 이제 앞으로 어떤 가입할 상품들을 평가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보장 내용 그리고 보험료일 텐데요. 우리가 보통 그 상품, 이 상품 뭐 보장 내용 어때? 괜찮아?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에 어떤 근거를 두고서 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 맞아요. 보장 내용이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 여부를 평가할 때 첫 번째가 보장의 범위가 넓은지, 그죠? 네.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코드만 보장하다가 그 뒤에 협심증을 포함한 5가지 코드를 보장하다가 지금은 한 50개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네. 그런 이제 시대별로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지. 두 번째는 보장의 금액은 적정한지. 어제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우리 부부는 그 가족력에 입각해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봤더니 어떤 가족력이 있으셨나 했더니 아내분 쪽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암에 대한 어머님이 그 부인과 질환 그 암의 병력이 있었고 남편분 쪽은 또 이제 시아버님이 혈관 쪽 당뇨 뭐 이런 쪽 질환이 있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제가 보험을 살펴보니까 암의 가족력이 있으셨다고 하는 아내분의 암 진단비는 전체 이제 총 2천만 원 밖에 안 됐고 남편분은 이제 혈관에 대한 걱정이 되셨는데 뇌혈관 진단비가 이제 500만 원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점을 두고 가입하시는 거는 좋지만 실제로 내용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장 만기인데 뭐 90세 만기, 100세 만기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또 90세와 100세가 가능하면 길게 좋겠죠. 근데 그렇죠. 90세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90세까지 보장 받는 것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장 내용이 좋다 안 좋다, 뭐 나한테 맞다 아니다, 뭐 단순히 느낌으로 아니면 누가 야 그거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귀 팔랑팔랑 해가지고 막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기준, 보장의 범위는 넓은지, 보장 금액은 우리 집 가정 경제에 있어서 적절한지, 그리고 보장 기간도 넉넉한지, 뭐 이런 것들을 봐서 내가 스스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그런데 사회자분의 보장 내역을 살펴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인 가족이 최근에 조정을 통해서 가입한 상품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갱신형 상품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갱신형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다 안 좋다, 뭐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이 갱신형 상품을 가입하신 것 중에서도 갱신 주기가 15년이었었기 때문에 현재 부부의 나이가 지금 60 초반 그리고 50대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료를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비갱신으로 가입해도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지 않은 나이신데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고 특히나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자녀분들은 지금 10대 20대에 불과한데 이 자녀들까지도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신 부분.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게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갱신형 보험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희승 전문가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갱신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필요한 분들만 갱신형은 가입을 하셔야 된다. 필요 없는 분들이 갱신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주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연세가 뭐 65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갱신형이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면서 필요한 나이대까지 갱신형이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내가 앞으로 한 20년 동안에만 조금 더 보장을 좀 탄탄히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갱신형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나를 보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갱신형이 필요한 부분이고, 요럴 때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팁을 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가정한테는 갱신형이 안 맞는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 부부는 15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남편분은 이제 가입을 하시고 앞으로 15년 지나서 75세가 되실 때, 그리고 아내분은 67세가 되실 때 보험료가 한 번 더 갱신이 될 텐데요. 너무 젊다. 그렇죠. 요즘은 이 연령대에, 그러니까 60대 후반, 70대에
이 중요한 질환, 암이나 뇌질환 이런 중대 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죠. 때문에 이제 갱신 시점에 보험료 인상률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만약 조정하셨을 때 반대로 소득은 지금보다 그때 더 줄어들 확률이 더 크겠죠. 맞아요. 거기다가 이 자녀분들 이제 10대 20대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갱신형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매월 5만 원씩 20년 동안 납부를 하고 20년 뒤에 30대 40대가 되면은 그 나이에 맞게 인상된 보험료로 또 20년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 입장에서도. 예. 그 이후에 또 자녀들이 50대 60대가 되면 또다시 한 번 더 인상된 보험료로 평생을 말 그대로 인상된 보험료 납부하시게 되는 말 그대로 보장을 받는 평생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정기납 상품에 가입을 하셨던 것인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동기분들도 가정에 이제 어린 자녀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워낙 뭐 자녀보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대폭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자녀보험이 가장 저렴한데 어떤 자녀들은 자녀보험보다 더 싼 건강보험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녀의 보장을 알차게 준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 보험은 특히나 보험료를 평생 납입하는 전기납 혹은 갱신형 상품은 노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들한테 갱신형 상품을 추천해준다. 아이들이 갱신형 상품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진짜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지가 않다. 뭐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네, 그렇습니다. 거. 네. 거기다가 선뜻 이제 이해가 또 되지 않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최근에 보험 조정을 하시면서 새로 가입하신 모든 상품이 한 보험회사의 상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얘기 드디어 나오네요. 네네. 왜 간혹 지인한테 가입을 했다 하는 경우에 특히나 그 지인분이 이렇게 뭐 재무설계사 이런 분들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상품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한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이렇게 쭉 추천을 해주시고 가입을 시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국내 보험회사를 보면은 크게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이 회사들 합쳐서 한 30개 정도의 보험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생명보험회사는 주로 종신보험이나 연금상품 같이 생명보험사만의 강점이 있는 상품들이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뭐 자동차 보험을 위시해서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운전자 보험, 화재보험 등과 같은 이 손해보험사만의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별로도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한 회사가 아니라 같은 암진단비 5천만 원일 때 어떤 회사는 3만 원인데 어떤 회사는 7만 원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 받으실 때 요즘에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뭐 성별에 관계없이 보험 종류 관계없이 한 회사의 상품을 가입한다. 이거는 소비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좀 컸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나도 내 아내도 뭐 우리 엄마도 아빠도 우리 자녀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온 가족의 종류에 상관없이 한 회사의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돈이 새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전문가님이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도 들어봐야죠.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물론이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좀 도와드렸고요. 네.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부부의 보험은 기존 갱신형에서 2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네, 자녀보험은 10년 고지 상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자녀보험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병력이 없는 아이들은 자녀보험보다 더 저렴한 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 이런 그 상품들이 일반 건강체 상품보다 최대 30% 정도가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 나이 때 자녀보험에 가입하면은 뭐 한 8만 원. 근데 어른 보험에 가입하면 10만 원인데 어른 보험에서 최대한 할인을 적용받으면 7만 원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보험 8만 원 더 싸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그 10년 고지 상품들을 통해서 3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시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끝으로 특정 그 한 회사의 보험 상품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장일 때 보험료의 차이를 좀 잘 비교해서 최대한 그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도움을 드렸고 기존의 85만 원의 보험료에서 변경 후 52만 원으로
33만 원을 절감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원하신 거잖아요. 사연 그렇죠. 주신 분도.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용이 좋은 거라도 지금 나에게 맞지 않는 거면,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일단 뭐 기존 보장에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줄이는 게 우선이었고, 필요한 보장은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또 추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어떤 요구에 맞추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텐데, 네. 일단은 뭐 결과를 들으시고 매우 좋아하셨고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납입이 끝나는지, 어떻게 납입을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어떤 내용들과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건강할 때 저렴하게 가입하신 상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또 조정을 하면서 오히려 비싼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되고, 보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나한테 맞는 상품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기납도 좋고 지인 설계사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인분한테, 또는 이제 지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특정 뭐 회사라든지 한 명한테만 믿고 맡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더군다나 중요한 어떤 리모델링 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시고 뭐 가입을 하시더라도 조정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궁금한데요. 왜 온 가족이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온 가족 할인되는 거 있잖아요. 네. 혹시 보험회사도 그런 거 됩니까? 일단은 보험료에 좋은 그래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가입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녀분들은 일단 2명 이상, 3명 이상이 한 회사에 가입하면은 다자녀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많은 있어요.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가 재밌는 게 이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주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가족 할인 되느냐? 이게 모든 회사, 그러니까 대부분 안 되는데 상품들 중에서는 아빠와 또는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 혜택이라든지 또는 보장 금액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사이다 시간, 내 보험에 대해 뭔가 속이 좀 답답했던 분들, 뭔가 걱정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험 가입 경로, 주변에 지인 설계사를 찾기 전에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자. 네, 둘째, 보험 조정, 보장 기간은 길고 보장 범위는 넓고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에 가입하자. 네,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하는 경제사이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